특히 이제 이런 반사라든지 굴절 같은 데서 퀄리티가 완전히 좋습니다. 요게 패스트 트레이싱이고요. 요게 일반적인 레이 트레이싱입니다. 차이가 꽤 나죠. 제가 올해 그 메타휴먼 크리에이터 웨비나를 진행하면서 아이폰을 이용해서 메타휴먼과 이제 실시간으로 모션 캡처 하는 걸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그 페이셜을 애니메이션으로 저장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야가라에서도 이제 상당한 개선 사항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능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사실 편의성적인 측면, 또 이제 난이도적인 측면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나야가라를 익히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고민을 했고요. 어떤 그런 고민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업데이트 되었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에픽게임즈 코리아 권호찬입니다. 드디어 언리얼 엔진 4.27이 출시되었습니다. 저희 에픽게임즈에서 매번 이렇게 엔진을 업데이트할 때 기술적인 진보만큼이나 저희가 고려하고 고민하는 것이 바로 얼마나 여러분들의 작업 효율을, 공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또 여러분들이 얼마나 편하고 쉽게 엔진을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번 언리얼 엔진 4.27에서는 영상과 영화, 건축, 자동차, 제품 디자인, 그리고 게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산업 분야의 크리에이터 분들에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퀄리티, 효율성, 그리고 편의성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기술들을 업데이트 했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 세션을 통해서 알아볼 내용들은 바로 아트 베이스, 특히 그 중에서도 렌더링, 시퀀서, 그리고 나야가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 세션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소개해 드리는 영상 기술들은 기본적으로 전체 업데이트 일부분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꼭 출시 노트를 참조하셔 갖고 소개해 드린 기능 외에도 어떤 부분들이 업데이트 되고 개선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바로 GPU 라이트 매스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에픽게임즈는 언리얼 엔진 5에서 완전히 동적인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기술인 루멘을 제공하고 있죠. 사실 얼리 액세스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사용해 주시고 또 그 이 잠재력과 강력함에 정말 감탄을 금치 못하고 계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라이트 맵은 앞으로도 계속 사용될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앞으로도 이제 저사양의 모바일 같은 플랫폼들이 계속 있을 거고요. 또 특정 콘텐츠들은 프레임에 굉장히 민감할 거라서요. 이런 목적에는 사실 라이트 맵이 조금 더 어울리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이트 맵은 조금 문제가 있죠. 기본적으로 빌드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작업 비용이 커지게 되고, 더 큰 문제는 사실 이 빌드 시간으로 인해서 퀄리티를 올리기 위한 반복 작업이 불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에픽게임즈에서는 GPU 라이트 매스라는 기술을 이전 버전부터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번 언리얼 엔진 4.27에서도 이 GPU 라이트 매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능을 개선하고 안전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색을 가진 반투명 재질에 대한 그림자를 이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라이트 파라미터를 추가로 지원하는데요. 특히 렉트 라이트 관련된 파라미터들이 많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GPU를 NV링크나 SLI로 연결한 경우에 한해서 멀티 GPU도 지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환경을 이제 빌드하실 때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LOD 메시 베이킹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 다양한 다수의 문제들을, 이전에 가지고 있던 문제들을 저희가 해결하였고요. 또 안전성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한 개선을 이뤄냈습니다. 다음은 이제 패스 트레이서입니다. 사실 언리얼 엔진은 이전부터 실시간으로 광원을 추적하는 레이 트레이싱이라는 기술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AEC나 자동차 제품 디자인 혹은 영상 같은 이 특정 산업 분야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 리얼타임 이상의 퀄리티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는 패스 트레이서라고 하는 프로그레시브 렌더링 모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패스 트레이서를 이용하게 되면요, 물리적으로 완벽히 정확한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 가능하고, 또 반사와 굴절에 대해서 완벽하게 반응하는 머티리얼과 쉐이더가 가능합니다. 또한 슈퍼 샘플 안티 엘리어싱 같은 기능들도 제공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잘 보시면은 사실 리얼타임에서는 정확한 결과를 얻기가 어려운 것들인데요. 패스 트레이서에서는 이게 가능합니다. 특히 패스 트레이서의 장점은 어떤 여러분들이 작업하시고 있던 레벨에서 별도의 어떤 추가 작업이나 세팅 변경이 전혀 필요 없다라는 점이죠. 자, 이런 패스 트레이서가 4.27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개선되고 수정되었습니다.
우선 대부분의 머티리얼 쉐이딩 모델들을 지원하게 되었고요. 또한 거의 대부분의 라이트 파라미터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블렌드 모드에서 굴절을 완벽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명 재질에서 이 빛이 물리적으로 정확히 투과하는 것들을 지원하는데요. 이 와중에 저희가 코스틱 효과도 같이 구현해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랜덤 워크 알고리즘의 서브 서피스 스캐터링을 지원해서요. 기존의 이 벌리 방식에 비해서 훨씬 더 자연스럽고 높은 퀄리티의 피부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할 수 있는 라이트 개수도 무한대에 가깝게 돼서요. 더 이상 이제 라이트 개수를 고민하실 필요도 없고요.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가 이 샘플링 기법을 이번에 새로 개선해서 동일한 렌더링 시간에 훨씬 적은 노이즈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샘플링 기법 같은 경우에는요, 아직 완성 단계가 아니라서 이번에 추가된 것만 해도 사실 이전보다 훨씬 좋지만 앞으로도 훨씬 더 좋아질 거니까요.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직교 카메라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무비 렌더 큐에서 모션 블러나 뎁스 오브 필드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선 사항들을 통해서 이전 버전까지 패스 트레이서는 사실 이제 리얼타임 레이트레이싱의 어떤 비교 대상, 제대로 리얼타임 레이트레이싱이 렌더링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어떤 그런 용도 정도로 사용되었다면 이번 버전에서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산업군에서 실제 최종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선택지가 되었습니다. 자, 레이트레이싱에서도 기능과 워크플로우에서 몇 가지 개선점이 있는데요. 우선 인스턴스드 스태틱 메시와 계층형 인스턴스드 스태틱 메시에서 레이트레이싱의 월드 포지션 옵셋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월드 포지션 옵셋은 보통 이제 원경에서 풀 같은 것들이 흔들릴 때 머티리얼을 이용해서 흔들죠. 이때 사용되는 기술이고요. 이게 이제 이전에는 레이트레이싱 상에서는 움직이지 않았는데 이번 버전부터는 레이트레이싱에서도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레이트레이싱 상에서 나이아가라의 파티클이 반사돼서 보이는 경우에 기본적으로 2m의 머티리얼 어트리뷰트는 잘 보이는데요. 이 파티클에서 수정한 이 어트리뷰트 값들은 이게 소실돼서 잘 반영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번 버전부터 해결되었습니다. 또한 작업 공정적인 측면에서 이전 버전까지는 사실 머티리얼 이 베이스 머티리얼에 굴절이라는 입력을 할 수 있는 칸이 없어서 굴절 효과를 스페큘러 입력에다 넣었는데 이번 버전부터는 굴절 입력이 생겨서 직관적으로 작업하실 수 있게 되었고요. 또한 4.26에서 잠깐 저희가 비활성화시켰던 투명 오브젝트의 섀도우 들이우기도 다시 활성화시켰습니다. 그러면은 엔진에서 GPU 라이트매스랑 패스 트레이싱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GPU 라이트매스인데요. 이 레벨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어니얼 엔진 런처 가셔서 학습 탭에 보시면은 건축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받을 수 있는 샘플이고요. 지금 GPU 라이트매스 상태고 GPU 라이트매스를 활성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영상이나 혹은 문서를 통해서 말씀드렸으니까요. 바로 활성화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드 오른쪽에 있는 옵션을 누르셔서 GPU 라이트매스라는 창을 이렇게 활성화시키면 패널이 이게 뜨게 되는데요. 여기서 라이팅 빌드라는 버튼을 누르시면은 자, 이렇게 인터랙티브하게 렌더링이 시작됩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의자나 책상 같은 거를 움직여 보시면은 어떠인가요? 굉장히 인터랙티브하게 라이트 빌드가 새로 반응하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라이트 속성을 고치거나 뭐 위치를 바꾸셔도 똑같이 반응할 겁니다. 근데 잘 보시면은 작업하기엔 굉장히 편한데 빠르게 보면서 작업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이 빌드 시간이 꽤 느리죠. 또 여기 슬로우 모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작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기존의 라이트매스를 그냥 속도만 빠르게 하고 싶다 하실 때는 스피드 모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스피드 모드는 이 GPU 라이트매스 패널에서 오른쪽에 있는 뷰포트 실시간 켜짐이라는 옵션을 끄시면 되는데요. 이걸 꺼주시면은 기존의 일반적인 라이트매스처럼 이렇게 인터랙티브 뷰포트에 여러분들이 뭘 움직여도 반응하지 않고요. 그냥 속도만 빠르게 라이트맵을 빌드하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선 취소를 하고요. 그 다음에 패스 트레이싱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RT 맵을 열어서 지금 이 맵은 똑같은 것 같은데 리얼타임 레이트레이싱입니다. 리얼타임 레이트레이싱이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 렌더링한 거랑 준하는 퀄리티를 내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라이팅 포함 여기 뷰포트에 라이팅 포함 가셔서 패스 트레이싱이라는 요
걸 활성화시키면 바로 패스트 트레이싱, 프로그레시브 렌더링 모드가 됩니다. 자, 퀄리티가 훨씬 좋아졌죠. 특히 이제 이런 반사라든지 굴절 같은 데서 퀄리티가 완전히 좋습니다. 요게 패스트 트레이싱이고요. 요게 일반적인 레이 트레이싱입니다. 차이가 꽤 나죠. 특히 이제 이런 요 부분도 한번 보실 만한 게요. 이 유리를 통한 굴절 효과가 지금 보면 패스트 트레이싱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 뒤에 있는 이미지들이 굴절돼 보이는데요. 이걸 레이 트레이싱으로 하면은 생각보다 좀 밋밋하고 이 유리가 그렇게 사실적으로 보이진 않죠. 이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이 패스트 트레이싱은 레이 트레이싱만 활성화되어 있으면요. 사실 이 레이 트레이싱을 사용하지 않는 레벨에서도 그대로 작동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자 하고, 자, 다음은 헤어와 퍼 렌더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봄에 언리얼 엔진에 헤어가 포함된 이래로 헤어와 퍼의 비주얼 퀄리티와 퍼포먼스는 정말 꽤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왔죠. 근데 특히 올해 메타휴먼 크리에이터를 통해서 사실 퀄리티와 편의성적인 측면에서 엄청난 진보를 이뤘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발전은요, 이런 진보와 발전은 이번 언리얼 엔진 4.27에도 그대로 녹아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언리얼 엔진 4.27에서는 사실 리얼타임에서는 구현하기 어려운 시뮬레이션 퀄리티의 애니메이션을 적용하기 위해서 알렘빅 파일 포맷에 이 캐시 관련된 기능을 추가했는데요. 이번 버전부터는 알렘빅 캐시를 여러분들이 임포트 받으시면요, 이거를 스켈레탈 메시에 바인딩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알렘빅 캐시에도 바인딩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시뮬레이션을 DCC 툴에서 걸어서 애니메이션을 가지게 된 애니메이션을 포함하고 있는 그룹 같은 경우에요, 이전에는 이거를 언리얼 엔진에 임포트하는 게 불가능했는데요, 이번 버전부터는 이 애니메이션 프레임 전체에 헤어 그룹을 직접 언리얼 엔진으로 임포트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미지에 보이는 미어캣의 털이 바로 그거고요. 당연히 이렇게 임포트된 그룹도 일반적인 그 다른 그룹처럼 스켈레탈 메시나 혹은 알렘빅 캐시에 바인딩하는 게 가능합니다. 현재 이렇게 그 애니메이션을 가진 스킨된 알렘빅 그룹 같은 경우에는요, 언리얼 엔진 에디터와 그 다음에 시퀀서 그리고 무비 렌더 큐를 통한 렌더링에서만 플레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디어나 엔터프라이즈에서도 특히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USD 포맷도 엄청나게 개선되었는데요. USD 포맷으로 언리얼 엔진의 에셋들을 익스포트할 때 기본적으로 USD 스테이지 에디터에서 그 개개의 USD 에셋들의 이 어트리뷰트를 직접 수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레벨을 잡고 익스포트 하시면은 그 레벨뿐만이 아니라 레벨에 포함된 다양한 에셋들과 서브 레벨들도 자동으로 다 익스포트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시퀀스를 USD로 익스포트 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이제 이 시퀀스에는 당연히 익스포트하고 났을 때 본 트랙이랑 블렌드 쉐입도 모두 포함해서 익스포트 하게 됩니다. 또한 엔비디아의 이제 머티리얼 그 랭귀지죠, MDL을 지원하게 되었고요. 또 런타임에서 여러분들이 USD 에셋을 로딩하고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추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USD 스테이지 이 작업 전반에서요, 이 멀티 유저 편집 기능이 추가되어서 이제 여러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USD 스테이지를 편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퀀서에서도 여러 가지 기능이 추가되거나 개선되었는데요. 특히 이제 UX적인 측면에서 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무비 렌더 큐인데요. 무비 렌더 큐에서는 드디어 이제 커맨드 라인 인코더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 서드 파티에서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익스포트 포맷을 직접 만드시고 여기 세팅하실 수 있게 되었고요. 또한 이번에 렌더 패스가 굉장히 개선되어서요, 오브젝트 아이디를 그룹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엔진에서 기본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오브젝트 이름이라든지 사용된 머티리얼이라든지 혹은 뭐 레이어나 폴더 등을 이용해서 그룹화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인터페이스적인 측면에서는 우선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디렉터 블루프린트를 이제 바로 열 수 있다는 거죠. 이전 버전까지는 이벤트 트랙의 그 키에 키 프로퍼티 여셔갖고 거기서 이제 바인딩된 함수나 이벤트들을 찾아서 여셔야 됐는데요. 이제는 그냥 시퀀서에서 저 블루프린트 아이콘을 누르셔서 바로 여실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시퀀서에 녹화 버튼이 생겼습니다.
이걸 통해서 더 이상 테이크 레코더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아주 쉽고 간단하게 녹화를 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시퀀서에서 드디어 무비 렌더 큐를 바로 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무비 렌더 큐는 항상 이제 에디터 위에 옵션에서 여셨어야 됐는데요. 지금부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퀀서에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은 기본적으로 시퀀서에서 바로 눌러서 여실 수 있게 됐습니다. 자, 트랙도 몇 가지 추가되었는데요. 우선 템플릿 시퀀서 프로퍼티 멀티플레이어라는 트랙이 추가됐습니다. 요거는 템플릿 시퀀스라고 해서요. 그 시퀀스를 하나의 애니메이션으로 사용하는 에셋이 있는데요. 이 에셋으로 애니메이션을 사용하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그 시퀀스 안에 있는 특정 프로퍼티,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이 특정 프로퍼티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를 곱해서 값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미지 보시면은 오른쪽에 있는 게 기본적인 시퀀스, 템플릿 시퀀스고요. 왼쪽에 있는 게 이 템플릿 시퀀스의 로케이션 프로퍼티에 0.5를 곱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위치는 지금 0.5배 낮아졌지만 이 공의 모양이나 형태는 찌그러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죠. 또한 게임 플레이 큐 트랙도 추가되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뒤에 나중에 설명드릴 게임 플레이 어빌리티라는 걸 이용해서 액터에 적용을 시키시면요. 해당 액터의 시퀀서에서 바로 노티파이를 트리거할 수 있습니다. 뭐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애니메이터들은 다 아실 겁니다. 시퀀서에서 애님 노티파이나 애님 노티파이 스테이트 기능을 액터에 직접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시연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시연은 시퀀서 녹화 기능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예. 사실 뭐 그냥 기본적으로 녹화는 그냥 공 하나 놓고 공 잡고 막 움직여도 상관없지만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고 재밌을까 생각했을 때 제가 올해 그 메타휴먼 크리에이터 웨비나를 진행하면서 아이폰을 이용해서 메타휴먼과 이제 실시간으로 모션 캡처 하는 걸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그 페이셜을 애니메이션으로 저장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기본적인 세팅은 해놨고요. 예. 그때 제가 그 시연했던 거랑 다른 점이 있다면은 바로 그때는 이 시뮬레이션을 눌러야 작동했는데 지금은 그냥 움직이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선택하시면은 이 컴포넌트에 메타휴먼 액터 컴포넌트에 보시면은 이렇게 라이브 링크 스켈레탈 애니메이션이라는 컴포넌트를 추가하시면은 이게 작동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녹화를 위해서는 당연히 시퀀서가 필요합니다. 빈 시퀀서를 하나 열겠습니다. 빈 시퀀서를 하나 여시고 여기에 메타휴먼을 드래그해서 놓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 애니메이션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컨트롤 릭은 필요 없으니까 컨트롤 릭을 지우셔야 되고요. 페이스 컨트롤 릭, 바디 컨트롤 릭을 지우고 그리고 나서 녹화 시간도 좀 늘려주죠. 너무 짧으면 재미없더라고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녹화를 하시기 위해서는 페이스를 선택하시고 녹화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 어떻게 녹화가 되고 있나요? 항상 이런 거 하면 이제 입을 이렇게 돌리죠. 예, 지금 이제 저는 앞을 못 보니까 제대로 반응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아이폰을 보면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녹화가 다 됐죠? 자, 이렇게 녹화가 끝난 상태에서요. 그냥 플레이하지 마시고 잘 보시면은 현재 이 시퀀서의 녹화 기능은 액터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메타휴먼 액터 안에 있는 컴포넌트들이 다 키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페이스를 제외한 필요 없는 나머지 키들을 싹 다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페이스만 놔두고요. 이렇게 제거를 하면은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타임라인을 움직여 보면요. 이게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 작업을 할 때 타임라인이 조금 이게 처음에 좀 버벅거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 캐릭터에 이 커브로 된 애니메이션을 저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기다리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움직여 보시면은 실제로 커브가 저장된 애니메이션 파일을 얻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쉽게 페이셜 애니메이션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저장이 다 된 상태니까 어떤가요? 예, 아까 제가 했던 것들이 그대로 움직이죠. 또 애니메이션 파일은 여기 가시면은 아래쪽에 이렇게 애니메이션 파일로 저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발표로 돌아가서요.
나야가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야가라에서도 이제 상당한 개선 사항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능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사실 편의성적인 측면, 또 이제 난이도적인 측면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나야가라를 익히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고민을 했고요. 어떤 그런 고민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업데이트 되었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바로 모듈과 함수 동적 입력 스크립트의 버전을 관리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git이나 purpose, svn 그것과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 아시겠지만 이 모듈의 버전 관리는 에디터 상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에디터를 끄거나 하실 필요 없이 다양한 버전 사이를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어서 이 나야가라 스크립팅의 작업 효율을 굉장히 높일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템플릿을 선택하는 부분에 저희가 작동 예제라는 여러분들이 나야가라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예제들을 이번 버전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굉장히 많은데요. 이것들을 하나씩 열어서 보시면은 실제로 나야가라가 어떤 구조로 작동하고 어떤 구조로 움직이는지 나야가라를 익히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또 디버그 드로잉이라는 기능이 생겼는데요. 뭐 이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캐스케이드 때는 있었죠. 예. 보통 이제 왼쪽 같은 이 이펙트를 만들 때 이 파티클이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파티클의 스폰 카운트를 뭐 1000이나 10,000개 이렇게 해서 꽉 채워서 확인했었는데 이제 그럴 필요 없이 이 디버그 드로잉을 통해서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디버그 드로잉은 여러분들이 꼭 그 지정된 것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는 커스텀 모듈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그 예로 이제 오른쪽 이미지 보시면요. 나야가라에서 플루이드 시뮬레이션을 건 다음에 그 개별 파티클들의 이 이동 방향을 이 디버그 드로잉을 통해서 그리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연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듈 버전 관리부터 한번 해보시죠. 예. 자, 빈 레벨을 하나 열고요. 예. 이 상태에서 이미터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른 버튼 클릭하시고 FX 누르셔서 나야가라 이미터 보시면요. 자, 여기까지는 똑같죠? 새 이미터 하시고 다음 하면은 여기서 이 behavior example, 예, 작동 예제가 나옵니다. 쭉 밑으로 내려보시면은 정말 많은 샘플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보이시나요? 예. 저는 여기서 요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본 링크 오더 완료하고 열어보시면요. 어떤 파티클인지 여러분들 아시겠나요? 예. 보시면은 이 스폰 카운터에서 이 지정된 파티클을 생성하면은 이 각각 파티클을 연결하는 리본을 그려서 하나의 선으로 이렇게 연결해 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적이긴 하지만 예, 이쁘죠? 여기에 제가 그 동적 입력을 하나 만들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파티클 모양이 변하게, 그러니까 점점 늘어나게 하는 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만들기는 어렵고요. 제가 미리 동적 입력을 아주 간단하게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보시면 너무 간단해서 뭐 설명할 것도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입력한 입력 값이랑 그다음에 이미터가 가지고 있는 에이지 값, 예, 에이지 값을 곱해서 그거를 스폰 카운터에 반환해야 되니까요. 예, 인트 값으로 반환하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여기에 동적 버전 관리 기능을 활성화 시키셔야 되는데요. 위쪽에 보시면 탭에 버전 관리 기능이 있고 누르시면은 버전 관리 활성화라는 버튼이 나올 겁니다. 저는 이미 해놨고요. 그래서 그걸 활성화 하시면 이렇게 버전 관리가 되는데요. 이 왼쪽에서 버전을 추가해서 버전을 관리하실 수 있고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서 버전을 3개를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버전을 잠깐 보여드리면요. 1.0에서는 기본적으로 멀티플라이라는 인풋 값을 넣어서 에이지랑 곱했고요. 그 다음에 1.1은 여기서 전환하시면 됩니다. 1.1은 사용하지 않는 입력 값을 그냥 삭제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로 저장했고요. 그 다음 1.2는 여기에 초기 값이라는 디폴트 카운터라는 값을 입력 값을 하나 넣어서요. 그걸 에이지에다가 더해서 처음 생성될 때부터 초기 그 폴리곤 수 죄송합니다. 파티클 수를 가지고 있게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멀티플라이를 곱해서 반환하도록 해서 1.2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드신 다음에 이미터에 어떻게 쓰시냐면요. 이미터 가셔서 스폰 버스트 가셔서 이 스폰 카운트에 가셔서 요 뒤쪽에 삼각형 누르시고 여기서 제가 만들었던 동적 입력을 찾으셔야 되는데요.
이때 여러분들이 직접 만든 동적 입력 스크립트를 쓰기 위해서는 이 라이브러리만이라는 요 옵션을 해제하셔야 됩니다. 해제하셔야 검색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인크리즈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인크리즈 카운터라고 나오죠. 이렇게 해서 인크리즈 카운트를 지정하시면은, 자, 어떤가요? 나야가라가 모양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렇게 파티클 카운트가 증가되고 리본이 복잡해지는 걸 볼 수 있죠. 예. 오른쪽에 이 디테일 창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디테일 창 보시면은 이 동적 입력에 이렇게 화살표 두 개가 꼬여 있는 아이콘이 생기는데요. 이게 바로 버전 관리입니다. 현재 보시면은 사용하지 않는 디폴트 입력이 있고 멀티플라이 입력이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아이콘을 누르시면은 버전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1.1을 누르면은 당연히 아까 디폴트 입력, 벡터 입력이 없어져 버렸죠. 그리고 1.2를 누르면은 여기에 디폴트 카운터라고 해서 초기 값을 입력해서 거기서 이제 크기를 늘어갈 수 있는, 예, 이런 식으로 아까 제가 만들었던 기능들이 그대로 적용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사실 여러분들이 이 복잡한 모듈이나 이 스크립트를 작업을 하실 때 되게 편하게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에디터로 갈까요? 그 외에도 나야가라 디버거가 추가되었는데요. 이 레벨에 배치된 나야가라에 대해서 2m나 혹은 파티클, 개개의 파티클에 대해서 정보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출력되는 정보는 여러분들이 나야가라 디버거 창에서 원하는 대로 선택하실 수 있고요. 또한 이제 그 개별 나야가라의 시뮬레이션 속도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메시 렌더러에 이제 메시 배열을 지원하게 됐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전에는 여러 가지 메시를 선택하려면, 렌더링 하시려면 메시 렌더를 중첩해서 사용하셨어야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메시 렌더러 하나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여러 종류의 메시를 사용할 수 있고 또 이것들을 섞어서 렌더링 하실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메시 렌더러에 플립북 지원이 되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재밌는 기능입니다. 플립북 하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애니메이션 작동 방식 중에 저거죠.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는 사진들이나 그림들을 빠르게 이렇게 교체하면 애니메이션처럼 보이잖아요. 그걸 플립북이라고 하는데요. 메시에 그 플립북을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꽃병에서 이 돌멩이로 어떤 메시가 자연스럽게 변하는 어떤 이펙트를 만들고 싶다 했을 때 이전에는 이런 건 불가능했죠. 예, 불가능했지만 이 플립북을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이 DCC 툴에서 이 변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드시고 각 프레임마다 스태틱 메시로 익스포트 하신 다음에 그거를 이 나야가라의 메시 렌더러의 플립북에 집어넣으시면은 이제 그 메시를 매 프레임마다 교체해줘서 실제로 자연스럽게 변하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거죠. 또한 커브 에디터도 개선되었습니다. 뭐 개선이라기보다는 사실 커브 에디터의 어떤 인터페이스를 저희가 통합하고 있는데요. 시퀀스 커브 에디터와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가지게 되었고요. 이 나야가라에서 특히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제 여러 가지 모듈 그래프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각각의 모듈마다 각각의 이제 커브 창을 썼어야 됐는데 이번 이 바뀐 개선된 커브 에디터에서는 계층 구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어떤 모듈을 바로 접근해서 동시에 보실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이제 커브 템플릿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커브는 저장해 놓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오른쪽 이미지 보시면은 맨 오른쪽에 M자 모양 보이죠? 예, 햄버거집 같은 M자 모양이 보이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미리 그냥 이렇게 M자 커브를 만든 다음에 그 프로젝트 세팅 창에 가서 해당 커브를 템플릿으로 지정해 놓은 겁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이 M자는 언제든지 쓰실 수 있는 거죠. 자, 그 외에도 사실 여기서 다 소개해 드릴 수 없을 만큼 다수의 개선점들을 통해서 나야가라는 여러분들에 대한 편의성과 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한 사항들과 변화들에 대해서는 언리얼 엔진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혹은 출시 노트를 꼭 한번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길었죠? 예. 자, 이렇게 언리얼 엔진 4.27에 업데이트된 그 내용들 중에 아트 중심으로 제가 몇 가지 살펴보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업데이트된 기능들 중에 상당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고 편하게 엔진을 사용할 수 있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 결국 좋은 컨텐츠 퀄리티라는 거는요, 엔진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 엔진을 사용하는 여러분들의 어떤 역량과 노력도 필요한 거니까요. 자, 이어서 다음 시간에 박창현 님께서 언리얼 엔진 4.27에 업데이트된 공통과 프로그래밍 부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